외로운 그림자, 따뜻한 속삭임. 스마트폰 화면 속 작은 글자들이 박은혜 할머니의 망막에 희미하게 어른거렸다. 창밖은 이미 짙은 남색으로 물들었고 낡았지만 정갈한 서울 변두리 빌라의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벽에 걸린 낡은 개종 시계만이 규칙적인 소리로 시간의 흐름을 알릴 뿐 그 소리마저도 이따금씩 찾아오는 깊은 한숨 소리에 묻히곤 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5년.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멀리 살았다. 일주일에 한두 번 걸려오는 전화가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그마저도 바쁜 일상에 쫓기는 듯 짧게 끝나기 일쑤였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북적이는 교실에서 살아왔던 박은혜 할머니에게 은퇴 후 찾아온 고요함은 때로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며 사람들과 어울리고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웃음꽃을 피웠던 날들은 아득한 꿈만 같았다. 텅 빈 집안을 채우는 것은 오직 지나간 시간에 대한 그리움과 사무치는 외로움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생 손자 민준이 할머니의 적적함을 달래주겠다며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복잡하고 어려운 이름들이었지만 박은혜 할머니는 손주와 조금이라도 더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에 열심히 배웠다. 서툰 손놀림으로 자판을 두드려 손주에게 안부를 묻고 손주가 올려놓은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소소한 낙이 되었다. 그렇게 SNS 세상에 조금씩 발을 들여놓던 어느 늦은 오후였다. 낯선 아이디로부터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따뜻한 벗이라는 어딘지 모르게 정감가는 이름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은혜 여사님. 우연히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인상이 참 좋으셔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박은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라니. 하지만 따뜻한 벗이라는 이름과 정중한 말투에 자신도 모르게 답장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중후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다. 자신을 해외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윤수현이라고 소개하며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했고 자녀들은 모두 성장하여 곁을 떠났다고 했다. 어딘지 모르게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에 박은혜 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의 경계를 풀었다. 그날 이후 윤수연과의 대화는 박은혜 할머니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매일 아침이면 다정한 인사와 함께 날씨 이야기를 건넸고 저녁이면 하루 일과를 물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었다. 박은혜 할머니가 교사 시절 아이들과 겪었던 소소한 에피소드들, 남편과의 행복했던 추억들을 이야기할 때면 그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깊이 공감하며 맞장구를 쳤다. 여사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돌아가신 제 아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참 다정하고 현명한 분이셨죠. 여사님도 분명 그런 분이셨을 겁니다. 윤수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메마른 땅에 스며드는 단비처럼 박은혜 할머니의 외로운 마음에 촉촉이 스며들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쉽게 속내를 털어놓지 못했던 그녀였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는 마음속 깊은 이야기까지 술술 흘러나왔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처럼 때로는 다정한 연인처럼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한 달쯤 지났을까. 윤수연은 박은혜 할머니에게 은혜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싫지 않았다. 오히려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설렘 같은 것이 가슴 한구석에서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메시지에는 은혜씨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은혜씨처럼 아름다운 분을 왜 이제야 만났을까요?와 같은 달콤한 말들이 심심찮게 섞여 나왔다. 박은혜 할머니는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고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은혜씨, 제가 한국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은혜씨를 찾아뵙고 싶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나누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의 말에 박은혜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람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와의 만남을 은근히 기대하게 되었다. 윤수연은 박은혜 할머니에게 단순한 온라인 친구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외로움이라는 깊은 바다에서 허우적대던 그녀에게 던져진 따뜻한 구명튜브와도 같았다. 어느 날 밤 윤수연으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왔다.
평소와 다른 불안한 어조였다. 은혜 씨,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해외 사업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겨서요. 통관 절차에 문제가 생겨 급하게 해결해야 할 자금이 조금 필요한데 제가 지금 바로 현지에서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면목 없지만 혹시 은혜 씨께서 조금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50만 원 정도면 됩니다. 해결되는 대로 바로 갚겠습니다. 은혜 씨 밖에는 이렇게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요. 박은혜 할머니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50만 원. 그녀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그의 다급한 목소리, 메시지였지만 마치 음성 지원이 되는 듯했다와 은혜 씨 밖에는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평소 그가 보여주었던 진실하고 따뜻한 모습을 떠올리며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손을 벌렸을까, 내가 조금만 도우면 금방 해결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래도 되는 걸까? 괜한 짓을 하는 건 아닐까? 짧은 순간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 그녀는 그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박은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ATM 기기 앞에 섰다. 익숙하지 않은 기계 조작이 유난히 더디게 느껴졌다. 윤수연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누르고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돈을 보낸 후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곧이어 윤수연으로부터 감격에 찬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혜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씨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꼭 몇 배로 보답하겠습니다. 역시 은혜 씨는 제게 천사 같은 분이십니다. 그의 감사 인사에 박은혜 할머니는 불안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오히려 자신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뿌듯함마저 느껴졌다. 그날 이후 윤수연은 이전보다 더욱 살갑게 박은혜 할머니를 대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진 것처럼 보였다. 박은혜 할머니는 윤수연이 자신에게 더욱 의지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것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에 은밀한 만족감을 느꼈다. 첫 번째 송금 이후 윤수연의 금전 요구는 교묘하게 이어졌다. 갑자기 세금을 내야 하는데 현지 은행 시스템 문제로 송금이 늦어지고 있다. 직원들 월급날이 다가오는데 자금 회전이 잠시 막혔다.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 그는 사별했다던 아내 외에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시다고 말을 바꿨었다. 등 이유는 다양했다. 요구하는 금액도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점점 커졌다. 박은혜 할머니는 매번 망설였지만 그의 간절한 호소와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 우리가 함께할 밝은 미래를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는 달콤한 약속에 결국 돈을 보내주곤 했다. 그녀는 자신의 빠듯한 연금과 비상금 통장을 헐었고 심지어 자식들에게는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마련하기도 했다. 윤수연에게 돈을 보낼 때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었지만 그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진다고 믿었다. 그는 박은혜 할머니의 삶에서 유일한 희망이자 위안이었고 그녀는 그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스마트폰에는 윤수연이 보내온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가 운영한다는 해외의 멋진 사무실 풍경,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찍었다는 그의 모습, 프로필 사진과 동일 인물로 보이는 그가 선물이라며 보내준 꽃다발 사진, 실제로는 받은 적 없지만 곧 보내주겠다고 했다. 박은혜 할머니는 그 사진들을 보며 그와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곤 했다. 그는 종종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은혜 씨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럴 때면 박은혜 할머니의 가슴은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다. 한편 손자 민주는 할머니의 변화를 조금씩 감지하고 있었다. 예전보다 할머니의 통화 시간이 눈에 띄게 길어졌고 통화 내용은 대부분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나 사업 이야기인 것 같았다. 할머니는 민준이 옆에 있을 때는 황급히 전화를 끊거나 자리를 피했고 용돈을 달라는 횟수도 부쩍 늘었다. 어느 날 민준은 할머니가 은행 ATM 앞에서 누군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하며 돈을 이체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다. 할머니의 통장에는 평소와 다른 큰 금액의 입출금 내역도 보였다.
할머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누구랑 그렇게 오래 통화하시는 거예요? 돈은 또 어디에 쓰시는 거고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묻자 박은혜 할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버럭 화를 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묻는 게냐. 어른들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내 공부나 열심히 해. 평소 온화하던 할머니의 날카로운 반응에 민주는 적잖이 놀랐고 서운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인터넷에서 노인 대상 사기, 로맨스 스캠 등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할머니의 상황과 비슷한 사례들을 보며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박은혜 할머니는 민준의 의심을 눈치채고 더욱더 윤수연과의 관계를 비밀에 붙였다. 민준과의 관계는 점점 서먹해졌고 그녀는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섬처럼 윤수연에게만 더욱 깊이 의존하게 되었다. 그녀의 스마트폰 속 따뜻한 벗은 이제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탈출구였다. 시간이 흘러 윤수연은 박은혜 할머니에게 결정적인 요구를 해왔다.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절박했고 메시지에는 눈물 이모티콘까지 찍혀 있었다. 은혜 씨, 정말 마지막으로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은혜 씨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대출을 조금만 받아서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아니면 평생 모으신 재산을 제게 맡겨주시면 제가 안전하게 몇 배로 불려서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씨,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은혜 씨가 저를 외면하시면 저는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 관계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은혜 할머니는 그의 메시지를 읽고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집담보대출, 전 재산,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은 돈,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작은 빌라, 그것을 모두 내어달라는 것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만 해결되면 그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그의 달콤한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다.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빛처럼 다가왔던 그를 이대로 놓쳐버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으로 지새웠다. 자식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민준이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가 사기꾼일 리 없다고 애써 외면했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 대출 상담 창구 앞에 앉았다. 그 무렵 민준은 할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할머니는 며칠째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밤에는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찾은 노인복지센터의 전화번호를 눌렀고 사회복지사 김지영과 연결되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의 상황을 설명했고 김지영은 그의 이야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즉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며칠 후 김지영은 민준과 함께 박은혜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다. 박은혜 할머니는 낯선 사람의 방문에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민준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그들을 맞이했다. 김지영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로맨스 스캠의 전형적인 수법들과 유사 피해 사례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할머님, 지금 할머님께서 겪고 계신 일들이 저희가 상담했던 다른 어르신들의 사례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게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뒤 다양한 이유를 대며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죠. 박은혜 할머니는 김지영의 말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귀를 막고 싶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윤수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는 나를 진심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울음으로 변해갔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불안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그때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할머니, 이 사진 좀 보세요. 윤수연이라는 사람이 할머니한테 보낸 사업장 사진이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이거 유명한 해외 건축 잡지에 실린 사진이에요. 오래전에요. 박은혜 할머니는 민준이 내민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했다. 윤수연이 자신에게 내 사업장이라며 자랑스럽게 보내왔던 그 사진. 하지만 민준이 보여준 인터넷 기사 속 사진과 똑같았다. 심지어 촬영된 각도마저도. 그리고 할머니,
이 사람이 아프다고 했던 날짜요. 그날 이 사람이 할머니한테 보낸 메시지에는 병원에 있어서 답장이 늦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그 사람 SNS 다른 계정 만약 있다면을 찾아봤더니 그날 다른 곳에서 찍은 듯한 풍경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김지영도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할머님, 사기꾼들은 흔히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정보를 도용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 계좌 역시 대포 통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박은혜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켜 폭발할 것 같기도 했다. 따뜻한 벗이라 믿었던 그의 다정한 목소리, 진심 어린 눈빛, 사진 속이었지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잔인한 현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울음은 지난 몇 달간 쌓였던 기대와 설렘, 그리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배신감의 무게였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박은혜 할머니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어쩌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을까. 자식들 볼 낯도 없었고 손주 민준에게도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따뜻한 벗이라 믿었던 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그런 그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뻔했던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다. 잃어버린 돈보다 더 아픈 것은 산산조각 난 믿음과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절망의 늪은 생각보다 깊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민준과 김지영이 그 늪에서 그녀를 건져 올린 것인지도 몰랐다. 민준은 매일같이 할머니 방문을 두드리며 따뜻한 죽과 과일을 넣어주었고 밤에는 조용히 곁을 지키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김지영은 꾸준히 방문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박은혜 할머니가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회복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할머니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박은혜 할머니의 상처는 더디지만 조금씩 아물어갔다. 그녀는 김지영의 도움을 받아 윤수연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범인을 잡거나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그녀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싸늘한 바람이 불던 가을날 오후 박은혜 할머니는 민준의 부축을 받으며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곱게 물든 단풍잎들이 가을 햇살 아래 반짝였다. 할머니, 저기 좀 보세요. 국화가 참 예쁘게 피었네요. 민준의 말에 박은혜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활짝 핀 소국들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시들어버린 화분처럼 자신의 삶도 끝났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앙상한 가지에서도 새잎이 돋아나듯 그녀의 마음에도 아주 작은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다. 그러게나 말이다. 참 곱구나.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잃어버린 돈은 되찾을 수 없겠지만 이번 일을 통해 그녀는 어쩌면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는지도 모른다. 진정한 관심과 사랑은 달콤한 말이나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마음과 진실된 눈빛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깊은 어둠 속이라도 손을 내밀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박은혜 할머니는 김지영의 소개로 사회복지센터의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서로 위로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조금씩 세상과 다시 소통하는 법을 익혀갔다. 여전히 밤이 되면 가끔씩 따뜻한 벗의 그림자가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시리기도 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거짓된 위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진심으로 그녀를 아끼는 손자와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화면 속 허상 대신 그녀는 이제 현실 속에서 진짜 온기를 찾아가고 있었다. 외로운 그림자는 서서히 옅어지고 그녀의 삶에는 따뜻한 햇살이 다시 스며들기 시작했다.